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뭐가 막장이냐고요? 바로 우리나라 유부녀들의 충격적인 늦바람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것은 아시죠? 게다가 한 번도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핀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바람은 여자가 들었을 때 더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여자는 외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진짜 가정에 충실한 척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출산율과 혼인율도 낮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유부녀들이 어디서 바람을 피우는지 딱 알려드릴 테니 어떤 의미에서건 요긴하게 써먹기를 바랄게요. 유부녀들이 대놓고 바람피는 장소 첫째, 여성 전용 유흥업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유흥업소라고 하면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물론 남성들이 가는 곳만큼 시장이 크지는 않고 대놓고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갈 때 여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러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손님으로 그냥 노래나 부르러 가는 것이고 몸이나 마음을 절대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손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맛 들리기 너무나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곳에 빠진 유부녀가 제일 맛이 가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여자들은 남자보다 고객 충성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남자는 한두 번 놀러 가고 끝이지만 이 여자들은 가서 아예 서방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주변의 권유에 한번 방문했다가 남자 적대부들의 영업과 친절한 서비스에 빠져서 아이밥만 해주고 나가서 그곳을 방문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런 곳은 돈 많은 사모님들만 다니는 곳 아니냐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서 우리 마누라는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고 웬만하면 2주에 한 번씩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씩 맛을 들리면 업소 안에서의 만남은 실학일 뿐이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며 일정 기간 동안의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남자의 스폰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남자 적대부는 이렇게 여자들을 유혹합니다. 누나 나는 돈이 필요 없다. 오로지 누나만 있으면 된다. 실제로 요즘 유부녀들이 너무 젊고 이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느낌으로 즐기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공들이는 공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은 정말이지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경제권을 쥔 여성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남편 몰래 남자에게 명품이나 차를 선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경제권을 여자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씩은 꼭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셨죠? 진짜 꿀팁이었는데요. 둘째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진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둘째,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집에서 집안일만 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너무 삶이 무료하다. 내 친구 누구도 등산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인맥도 만든다는데 나도 가도 돼.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갖는 취미 1순위는 바로 등산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산을 타고 좋은 공기 마시고 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뒤에는 다음 등산을 시작하죠. 등산에서의 분류는 너무나 유명해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혼자서 산에 가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가오면 대놓고 티를 낸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불순한 목적을 갖고 산을 타는 여성을 산토끼라고 하고 그 여성을 노리는 남성을 사냥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토끼의 특징은 등산을 하는데 눈에 띌 정도로 진한 화장을 하고 조금은 과감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남자는 이렇습니다.
사냥꾼을 칭하는 남성은 한쪽 바지를 걷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남자인 친구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더워서 한쪽 바지를 걷고 올라가는데 웬 여자들이 갑자기 길을 묻더니만 조금 말을 섞고 나니까 날이 너무 덥다며 같이 내려가서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등산하러 와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그런 신호였다고 해요. 진짜 요즘 여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셋째, 스크린 골프장. 요즘은 골프가 절대 신사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불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 필드에서 바람을 핀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모가 반반한 여자가 공짜로 라운딩을 나가고 싶다고 인터넷 어플에 글을 올리면 남자들이 너도 나도 모셔가기 때문에 정말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필드에 나가는 것은 주말을 아예 빼야 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티가 나니 바로 이거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석해서 은밀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보는 눈이 은근히 많고 집에다가 핑계 대기 너무 어렵고 의심을 사기 쉬운 연습 삼아 평일에 그때그때 가는 것인데요. 요즘 보면 스크린 골프장이 폐쇄적인 곳이 많은데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최근에 가보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스크린 골프 사장들이 이런 만남을 장려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 안에서는 게임을 하면서 맥주부터 시작해서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내기를 하고 자세도 잡아주면서 대화도 하고 친해지는 거죠. 물론 몸의 대화이지만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사장들이 부킹해주는 경우도 있고 심심한데 끼리 같이 짝을 지어 치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합석이 시작되고 계속 같이 연습 삼아 놀러 다니는 것인데요. 이렇게 짝을 짓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디 으쓱한 곳 밑에서 차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 여자가 바람을 피는지 확인하려면 계산을 누가 했는지 카드를 체크해 보세요. 매번 돈을 안 냈다 그럼 100%입니다. 마지막은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바로 온라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많은 불륜이 온라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불륜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상대를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온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카톡방이 그냥 익명의 대화방이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온라인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됐죠.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온라인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데 에너지는 안에서 점점 쌓여만 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온라인에서 만남을 찾고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분류는 침묵을 목적으로 기혼만 입장한 기혼방부터 시작해서 돌싱이면 돌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는 이혼을 했다면 이혼 서류나 기혼이라면 결혼식 사진을 올리는 등 인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패를 시키는데요. 서로 잃을 것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야만 제대로 스릴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만나서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책임 없이 즐긴다는 것인데요. 정모를 여러 명이 만나서 즐기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즐기기까지 한다고 하죠. 저 20대 때만 해도 약간 그래도 이러진 않았는데 세상이 진짜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을 피워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피웠다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댓글로 사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름답고 재밌는 성 이야기에 대해 가감없이 풀어볼게요. 그럼 오라버니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10가지 행동, 여자가 반하는 남자. 드디어 쓴다. 여자들이 반하는 남자의 행동. 이것저것 쓰다가 드디어 바라시던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
잘 웃는 남자. 역시 누구나 잘 웃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눈웃음보다는 늠름한 미소라든가 반듯한 미소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게 웃는다랄까요? 그냥 배꼽 빠진 듯이 미친 듯이 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웃을 때 선홍빛 잇몸 심하게 보이시는 분은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시고 웃어주시기 바랄게요.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해서 갑자기 잇몸 미소 보이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예의를 아는 남자. 솔직히 여자 만날 때 기본 매너도 없는 남자 꼭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입을 벌리고 씹거나 쩝쩝대서 먹거나 아니면 여자가 힐 신었는데 평소 걸음대로 걷거나 그런 거.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 휴대폰 만지작 거리지 마세요. 둘이 만나는데 그냥 걸으면서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전화 통화 길게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여자랑 단둘이 걷는데 여자가 10분 이상 넘게 혼자 웃으면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은 많고 여자가 웃는 이유는 궁금하고 본인을 상대 안 해주니 심심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자신을 할 거 없고 그렇게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또 시간 약속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남녀 관계는 호감 마이너스 신뢰인데 시간 약속 신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요. 3. 깨알 매력 있는 남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말하면 늘 가볍던 남자가 갑자기 진중하면 의외라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많은데요. 늘 좋은 이미지. 가벼운 남자가 나쁜 이미지라는 게 아니고 뭐랄까? 늘 반듯하고 매너 있던 남자가 확 깨는 거죠. 예를 들면 파스타만 먹을 것 같은 남자가 순대 국밥 먹자고 한다거나 막창 먹으러 가자고 한다든지 그런 거.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매력. 여자들이 귀여워합니다. 4.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남자. 약간 2번과 비슷하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티내서 챙겨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남자가 내가 차도로 걸을게. 둘이 걷는데 전화는 일찍 끊어야지. 당연히 남자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이런 거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몸에 이미 배인 듯이 뼛속부터 매너남이라는 것을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레 차도로 걷고 자연스레 수저주고 자연스레 전화는 일찍 끊고 자연스레 짧은 치마 입었을 때는 가려주고 계단에서 뒤에서 자연스레 가지 말고 등등. 그리고 여자가 말하는 거 난 뭐가 좋더라. 이런 거 잘 들었다가 챙겨주세요. 여자는 세심한 행동에 더 마음을 기울이니까요. 지나가는 듯 흘리는 말이라도 여자는 진심이거든요. 세심하고 티 안 내는 배려. 좋습니다. 5. 빈말 안 하는 남자. 이것은 남녀 다행되는 말인데 전판에 자주 올라왔지만 한 번 더 언급하지요. 빈말은 사람을 신뢰를 깎아먹는 요소입니다. 언제 한번 다음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하다가 감정 상하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즉 가벼운 이미지가 되는 거죠. 빈말은 절대 단절. 6. 시기에 적절한 애교 있는 남자. 이것도 약간 깨알 매력과 비슷한데 남자든 여자든 어느 정도의 호감 틀은 비슷합니다. 남자도 여자 애교 좋아하듯이 여자도 애교 좋아합니다. 근데 막 지나친 애교 말고요. 조금씩. 태균 가명이는 시금치 싫어요. 이거는 태희 가명가 먹어줘요 이런 거 하면 죽박나라. 가니까 하지 마시고요. 괜히 배시시 웃는다든가. 초딩 애교가 있는데 막 귀척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화났을 때 얼굴을 안쪽으로 찌푸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애기들이 마음먹었을 때 짖는 표정 입 꼭 다물기. 이런 거. 아우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7. 반응 잘 해주는 남자. 리액션을 잘 해주세요. 그렇다고 남자들한테 반응해주는 것처럼 하지는 말고요.
예를 들어 웃긴 얘기하면 아, X발 X나 웃겨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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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노. 먼저 상대방 말에 공감해 주세요. 자신도 겪어보았다거나 프로그램이라면 자기도 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주변에 일행이 같이 있다면 그 일행보 다 크게 또는 다르게 해주세요. 어필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반응 잘 해주는 부문에서 남자들이 많이 틀리시는 게 있는데 아는 게 있다고 나도 안다고. 무조건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 말 다 듣고 말하세요. 예를 들면 연아 어제 무한도전 연애 조작 단편 보는데 그 여자. 나만아 그거 봤어. 그거 남자가 그냥 친구로 지내자 했잖아. 아, 완전 불상 여자가 먼저 고백했는데. 이런 거.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말 끊기면 기분 나빠합니다. 누구든. 8. 적절히 먼저 연락하는 남자. 보통 남자들이 항상 연락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죠. 근데 대박인 게 남자분들 연락할 때 여자들과 남자들에게 확연히 차이 나는데요. 문자 씹는다고 무조건 답장 올 때까지 문자하지 마세요. 아, 참 하루 종일 막 문자만 하고 그러시는 분 많은데요. 여자들은 말로 떠드는 거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랑 하루 종일 이모티콘 장렬하면서 문자 하시는데 그런 것보단 좀 친해져서 전화하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막 이모티콘 잡다한 거 쓰지 마세요. 여자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 문자나 카톡에 반응할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연아 아파. 유유. 남 유유 걱정된다 유유. 어디가 아파? 유유 제발. 여 감기 몸살인 것 같아. 유유 막 토하고. 유유 열나고 유유. 남 약 사다 줄까? 유유 어떡하지? 유유 마이너스 제발. 여자들은 이런 것보다 연아 아파. 유유. 남 어딘데? 어디 아픈데? 여 감기 몸살인 듯. 유유 막 토하네. 남약 앞에 놨다 먹고 쉬어라 잠깐 나와 약 좀. 괜히 이런 거에 여자는 설레어 해요. 9. 성이 있는 남자. 적어도 인풋 마이너스 아웃풋을 맞추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상대방이 당신에게 하는 만큼은 당신이 대해주라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보답을 하세요. 그것이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일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등등. 10. 배려심 깊은 남자.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자한테 먼저 양보할 것. 식당에서 앉는 자리라든지 보고 싶은 영화라. 던지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등.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절입니다. 마냥 그렇게 양보하면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선 양보하고 여자가 별 생각 없으면 본인의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남자들이 꼭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사고방식 때문인데 예를 들면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어. 아 그래 쉬어. 이런 거나 아 재미없어. 나도. 이런 거.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상대방을 좀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맞춰주라는 게 아닙니다. 말은 안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동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자들, 이 연애 안 해본 남자를 싫어하나 봅니다. 24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미팅 사이트 리서치에서 40세 이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자들 84% 이상이 연애 해본 남자를 원한다고 했다. 네요. 11.
목표 있는 남자. 적어도 자신의 비전은 세우세요. 꼭 결혼할 사이는 아니다만 여자가 아무리 매너 있고 상냥하고 반응 잘해주고 배려심 깊다고 해서 자기의 뚜렷한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추구하는 목표나 하고 있는 일을 만드세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동도 눈빛도 다르니까요. 12. 자기 관리하는 남자. 이건 복합적인 면입니다. 외모, 대인관계 정도로 하죠. 먼저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얼굴을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기준은 까다로운데요. 왜일까요? 거울부터 보세요. 여자들은 태반이 본인들을 가꾸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태반이 본인을 안 가꾸고 다니고요. 화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위해서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깔끔하게 옷을 입는다거나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머리를 손질하고 온다거나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름이라고 대충 샤워하고 모자 쓰고 카라티에 청바지에 나이키 신발 신지 말고 꾸민다는 느낌을 보여주세요. 대인관계 아주 중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두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주변에 나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없게,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게 할 것. 아무리 친하다지만 주변의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 정준하처럼 당신을 깐다면 여자는 그냥 깔깔대면서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깔깔대는 순간 당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내려갑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는 남자를 남자친구로 사귀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13. 멀티태스킹 가능한 남자. 그냥 간단히 말해 여자 만나면서 자기 할 거 다 할 수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남자 만나고도 할 거 다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 공부, 봉사활동, 장학금, 여자친구들도 잘 만나고 등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구동할 만큼 아주 뛰어나죠. 근데 남자는 여자 생기면 그냥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올인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다만 올인해서 본인 생활 유지도 못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싫어하죠. 14. 리더십 있는 남자. 누군가를 이끄는 힘. 덩치가 크건 안 크건 여자들은 리더십 있는 남자에게 듬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평범남도 리더십이 있다면 여자에게 호감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남을 위해 땀 흘리고 먼저 나서는 남자. 여자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외모를 떠나 괜히 늠름해 보이고 괜히 든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남자로 생각하죠. 말 그대로 리더십을 보면서 여자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위에 쓴 항목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달까요? 남자답다의 이상향이라는 느낌? 15. 할 줄 아는 거 많은 남자. 다방면에서 지식도 풍부하고 할 줄 아는 남자.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세를 부린다거나 실제로 할 줄 안다고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호감 뚝 떨어져요. 그리고 할 줄 안다는 걸 너무 드러내면 또 안 돼요. 그러다간 단순히 부탁만 하는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호감형성 뒤 조금씩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 이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여자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 글이 좋거나 맞거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추천과 댓글을